국제정세를 모르면 나라가 망한다. 지금 제가 지도를 하나 불러왔습니다. 고려시대 지도인데 위쪽에는 여진이 있고 이제 거란이 있습니다. 고려시대 때 지도인데 서희가 단판으로 강동육두를 피 한 방울 안 흘리고 거란에게서 이렇게 차지할 수 있었던 이러한 역사적인 이야기를 통해서 현재 우리나라 역사를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여진족이 나와 있는데 여진족은 역사에서 말하는 말갈족입니다. 이를테면 지금으로 따지면 이제 만주족이나 마찬가지고, 거란족은 그 몽고족과 퉁구스족의 혼혈민족으로 이제 유목민족입니다. 말을 타고 생활을 하는 이런 유목민족인데, 몽고 이전에 최초로 중국을 정복했던 나라입니다. 사실 우리나라 고려 이전에 발해가 망했던 것도 이 거란에 의해서 망했습니다. 이 거란이 우리나라를 1, 2, 3차 3번에 대해서 침입을 하는데, 나중에 귀지대첩을 통해서 강감찬 장군에게 소선영이 귀지대첩에서 크게 대패를 했었고, 이 서희와 단판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피 한 방울 안 흘리고 이 강동육두, 이를테면 흥화진, 통주, 구주, 곽주, 용주, 철주를 이렇게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소선영은 사실 역사에서 나오는 그 소배합의 동생 입니다. 소배합은 고려시대 때 경종의 딸과 결혼을 해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부마 도위에 오르기도 한 그런 역사적인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때 당시 국제정세를 보면 일본이 있고 이제 고려가 있는데, 여기 이제 거란이 여기 있는데 거란이 서쪽으로 이렇게 크게 뻗어 있던 그런 당시였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당시 이제 송과 이렇게 거래를 하고 송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만일 거란이 이쪽으로 다 송나라를 치려고 할 때 고려나 여진에서 공격을 하면 상당히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고려와 여진이 상당히 문제가 됐던 건데, 이때 당시 이제 소배합이 침입을 할 때 강동육두를 피 한 방울 안 흘리고 차지할 수 있었던 것은 국제정세를 파악할 수 있었고 국제정세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거란이 원하는 것은 사실 우리나라를 점령하기보다는 이 나중에 그 송나라를 칠 때 송나라와 고려가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거래를 끊을 것을 원했고, 그래서 형식적으로 송과 단절을 하게 됩니다. 고려에서. 그리고 여진족이 아주 이렇게 가시처럼 이렇게 여기든 뒤에 이렇게 있는데, 이 여진족을 고려에서 이렇게 몰아내 주게 됩니다. 그래서 강동육두를 이렇게 얻을 수 있었던 것이고, 그리고 이제 강감찬 장군이 귀지대첩으로 인해서 거란 민족을 몰아낼 수 있었던 것이다. 1, 2, 3차 침입을 하게 됐는데, 사실 고려가 상당히 위험한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여기 일부러 여러분들이 이해력을 돕기 청해전술을 제가 여기다 불러놨나. 청해전술은 이를테면 군수물자라든가 뭐 식량이라든가 민가라든가 뭐 이 수확할 수 있는 모든 그 물자, 전쟁을 하려면 전쟁 물자가 있어야 되는데, 이 공급선을 끌어버리고 우물도 메꾸고 불태버리고 모든 것을 훼손시켜버리고서 성에 들어가서 버티면서 싸우는 그런 전법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이제 수나라가 고구려를 침입할 때 살수대첩이 있었는데, 이때도 이제 그렇게 했고, 조선시대 때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때도 퇴각하면서 우리나라가 이제 그런 전술을 사용했고, 세계 역사적으로는 나폴레옹이 러시아를 원정할 때 당시 러시아는 퇴각하면서 계속 불을 들고 아무것도 먹을 것도 없고 하고 보급선을 멀리 이렇게 해가지고 중간에서 보급선을 끊어버려서 이렇게 러시아한테 나폴레옹이 대패했던 그런 역사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2차 대전 때도 독일과 소련 사이에 청해전술이 일어난 사례가 많이 있고, 그래서 역사적으로 한번 살펴봤고, 자, 이래서 이 소순영과 서희가 단판에서 우리나라가 강동육두를 쉽게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나오는데 지금 나라에서 요수 대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요수수 하면은 아마 여러분들은 그 요수수가 뭔지 모르는 분들도 많이 있을 테고, 또 마치 정부 고위 관료들도 요수수가 요수의 비율 정도로다 생각했다니 그야말로 문제가 심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요수수는 그 모든 경제활동에서 경유차에 경유를 사용하는 데에서는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요수수가 없으면은 그야말로 경유차는 운행을 중단하게 되고 앞으로 물류 대란이 일어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올해 가을 김치값은 아마 많이 상승을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수수가 빨리 해결이 되지 않으면 가을 김장김치도 운반을 할 수 없고, 요수수가 쉽게 해결할 문제가 아닙니다. 중국에서 거의 수입을 하는데 우리나라는 수입 다변화를 하거나 우리나라에서 그것을 자체
생산하고 뭐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아무런 대책 없이 중국에만 거의 100% 수입을 했기 때문에 중국에서 이 요수수를 주지 않으면 우리나라는 큰 어려움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뭐 택배뿐만 아닙니다. 물류 대란도 마찬가지지만 가을 김장 배트도 그렇고 건축 현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레미콘차가 움직이지 못하면 모든 건설이 다 올 수 없습니다. 그런데 레미콘차가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경유차이기 때문에 경유차는 모든 차에 요수수를 주입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아마 우리나라 공관에서 이미 알고서 3주 전에 정부한테 얘기를 한 모양인데 정부에서 뭐 가만히 있다가 3주가 지난 후에 인져서 대책으로 구성하고 이렇게 뒷발질을 하니까 아무런 골든타임을 다 놓쳐버려가지고서 그야말로 지금 어려움에 이렇게 봉착해 있고 지금 이렇게 사진이 나오는데 요수수 대란이 일어났어요. 여기 나오네. 덤프트럭, 레미콘, 부착기 이 모든 것이 요수수가 없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정부 정책을 하는 이반차들이나 나라를 이끄는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선견지명이 있어야 되고 이런 경제적인 면에도 잘 해야 되는 이 정부에서 이 부동산 정책에서 모든 정책을 내놓을 때마다 실패를 해서 25번인가 몇 번을 내놓을 때마다 실패를 해서 집값은 천정부지로 오르고 서민 경제는 지금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통해서 몇 가지를 더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수수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핵심 원료 중에서 지금 중국을 의존을 해가지고 중국에서 이제 거의 수입하는 것이 많은데 이런 것도 수입 다변화를 해야 되고 돈이 들어가고 지원을 하더라도 자체 생산을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명박 정부에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국제 광물 자원을 뭐 아프리카나 중미나 이런 데서 많은 곳에 이제 샀는데 아주 헐갑에 그대로 다 던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디서 가져올 때도 이제 거의 없습니다. 중국이나 뭐 이런 나라에서 했는데 이것도 이제 수입 다변화를 해야 되면 2조 7천억 원을 쏟아부었지만 작년까지 손실만 1조 6천억 원이 넘습니다. 정작 광물을 팔아 실현된 수익은 없습니다. 광물자원공사가 청산 절차를 밟는다면 국가 공기업으로서는 첫 파산 사례가 될 전망입니다. 세 가지 정도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산업에서는 마그네슘이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이것이 없으면 뭐 자동차 산업이 올 수도 없답니다. 그런데 100% 중국에서 수입합니다. 이 텅스텐도 마찬가지 반도체 산업에서 산화 텅스텐은 오피라는 물질인데 중국에서 94.7%를 수입을 합니다. 또한 수산화 리듬은 우리나라 이제 배터리에서 꼭 필요한 물질인데 83.5%를 중국에서 수입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러한 그 수입 다변화나 이러한 것에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앞으로 이러한 또 물류 대란이나 이러한 오늘과 같은 이러한 문제가 또 언제 발생할지도 모릅니다. 나라의 경제는 지금 OECD 국가 중에서 꼴찌입니다. 네, 성장률이 꼴찌고 우리나라 빚은 최근 문재인 정부 들어서 뭐 급격히 늘어가지고서 그 전 박근혜 정부까지 모든 빚 합하는 것만큼 우리나라 경제 사정 어려지고 국가 부채가 이렇게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1700조 이상이 부채를 이렇게 가지고 있지만 실상은 더 빚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외적으로 1700조라고 정부에서 발표를 하는데 아주 우리나라는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중남미 국가에서 많은 국가들이 이 포퓰리즘 때문에 나라가 망하는 나라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런 것을 기회를 삼아서 우리나라도 포퓰리즘에서 벗어나야 되고 나라의 정치를 잘못하면 나라가 금방 망하게 됩니다. 이 소수능과 서의 담판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한번 우리나라의 현재의 상태와 비교해서 강의하는 시간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